안녕하세요. 월진의 학생 기자단 김민중입니다. 벌써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들은 받으셨고요. 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물론 오늘은 수업을 잘 듣고 퀴즈를 잘 맞춰준 분들께 말이죠. 오늘은 우리도 연말 연시를 내고자 하는 기분으로 나만의 무알코올 칵테일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무알코올 칵테일을 만든 후 2020년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다 함께 건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수업 기대되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나만의 무알코올 칵테일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다음의 순서와 같이 진행됩니다. 이론 수업 15분 하고 2개의 실험을 총 20분씩 한 다음에 퀴즈 10분 그리고 정리를 약 15분 정도가량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험하기 전에 앞서 무알코올 칵테일 만들기에 필요한 과학적 내용들을 좀 알아볼까요? 먼저 부피와 질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피란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기구는 눈금 실린더, 부피 플라스크, 그리고 피펫을 사용합니다. 피펫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포이트의 진화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액체나 기체의 부피를 스포이트보다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100ml 정도 이하의 용액을 옮기는 데 이용하고 100ml 넣으면 주로 플라스크 등을 이용합니다. 즉 피펫은 실험에서 용액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 도구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 질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량은 장소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을 말하며 단위는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측정 기구로는 전자저울과 미접시 저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피와 질량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오늘의 주인공 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밀도란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나타내며 단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밀도는 영어로는 density라고 하지만 그리스 문자 로우로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P같이 생겼지만 그리스 문자 로우를 의미합니다. 로우는 보시면은 볼륨분의 매스라고 적혀있는데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얘네 둘이 마치 하트를 상으로 나눈 모습과 비슷하여서 하트라고 외우시면 기억에 더 잘 남을 것 같습니다. 밀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모두 다르며 같은 물질인 경우 밀도는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세 번째,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에서 밀도를 비교해 보자면은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무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식용유, 플라스틱,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리세린, 마지막으로 돌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밀도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였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부피분의 질량이 이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밀도가 됩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클수록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기울기가 현재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랑 B는 같죠? 그래서 밀도 역시 C가 제일 작고 A랑 B는 같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이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밀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체의 밀도를 살펴보면은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분모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이 밀도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력이 높아지면은 다시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모가 작아졌으므로 밀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체의 밀도는 온도, 압력의 영향을 받으며 기체의 밀도를 표시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물질의 경우 물질의 상태에 따라 모두 밀도가 달라집니다. 부피는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크지만 밀도는 반대로 고체가 크고 액체와 기체의 수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요.
뭐 여기서 보시면 질량이 같을 때 물과 얼음의 부피는 물보다 얼음이 크지만 밀도는 물이 얼음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과 얼음을 동시에 띄우면은 얼음이 위에 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기 때문에 얼음이 좀 더 밀도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수업이 조금 그래프나 그런 것들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들을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예시로는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구명조끼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 구명조끼의 위로 뜨면서 저희도 같이 뜨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잠수부는 허리 밀도가 큰 낙덩어리를 매물로써 물속에서 잠수하기 좀 더 편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 풍선은 이렇게 붕 위로 뜨지만 반대로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를 채운 풍선은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스 노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공기보다 밀도가 큰 LNG 가스가 있습니다. 이 LNG 가스 경보기 같은 경우는 천장 쪽에 설치를 하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LPG 가스의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서 LPG는 밀도가 작으니까 바닥에 가라앉게 되니까 만약 가스가 노출이 되면은 바닥에 있는 감지기가 감지를 하게 되고 반대로 LNG의 경우에는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뜨게 됨으로써 위에 있는 경보기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에 가스 노출 경보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부모님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것도 어떠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있는 만화는 매우 유명한 일화인데요. 아르키메데스가 너무 반갑고 흥분한 나머지 목욕탕에서 알몸의 상태로 뛰쳐나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해내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만화를 잘 읽어보시면은 그 왕관과 같은 원래 진짜 순금으로 되어 있는 재료들을 똑같이 물에다가 넣음으로써 물이 얼마나 넘치는지 확인함으로 둘이 넘치는 양이 똑같으면 왕관이 진짜 순금인 거고 다르면 그 왕관은 다른 이상한 물질이 섞여서 가짜 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량의 그런 다시 한 번만 같은 질량의 금과 기타 재료를 넣어서 같은 양의 물이 넘치면 그 왕관은 순금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만약 그 양이 다르다면 왕관이 순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맞는 얘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왕관이 있잖아요. 이 왕관이 만약 순금으로 이루어졌다면은 같은 밀도가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순금으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을 같은 질량만큼 넣으면은 밀도가 똑같으므로 부피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이렇게 순금 덩어리를 넣고 왕관을 넣었다면은 같은 부피니까 그만큼 빠져나오는 물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 둘의 물의 무게나 부피가 같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왕관은 순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만약 이 부피가 다르다면은 다른 어떤 물질이 섞여가지고 부피가 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 같은 경우는 은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부피가 커졌다고 하네요. 혹시 다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맞추시면 이렇게 상품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 퀴즈가 있는데요. 아르키메데스가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그러니까 이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일단 네,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이번엔 조금 쉬운 거였어요. 조금 더 다른 건데 그래도 이제 조금 어려웠던 이론 수업은 마치고 이제 오늘의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실험은 총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실험은 밀도차를 이용한 무지개탑 쌓기입니다. 준비물은 여기 보시면은 플라스틱 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컵 3개, 그리고 작은 컵 2개, 그리고 물, 그런 다음 숟가락에 믹스시개, 그리고 이렇게 스포이트가 여러분들은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인펜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장갑 이제 착용해 주시겠어요? 지금 실험을 하다 보면은 색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색소가 손을 잘 묻기 때문에 나중에 씻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제 착용하신 것 같으니까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컵이 3개가 있는데 그 컵에다가 아까 빨간색으로 A, 파란색으로 B, 노란색으로 C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지금 양쪽에 설탕이 있을 텐데요. 이 설탕을 작은 컵에다가 약 1cm 정도 남겨놓고 가득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탕이 지금 2봉지밖에 없어서 돌아가시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컵만. 다음 여기는 스푼을 다들 꺼내주세요. 여기 숟가락으로 여기 A컵에는 6숟가락, 그리고 B컵에는 3숟가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C컵에는 1숟가락씩 설탕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다 되셨나요? 다 되셨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물을 한 컵씩, 이제 다른 아직 안 썼던 작은 컵에다가 물을 좀 따라주세요. 물을 따라. 다음 이렇게 한 컵씩 여기 안에다가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한 컵, A에다 한 컵, B에다 한 컵, C에 한 컵, 이렇게 작은 컵으로 다 넣으셨으면 이제 설탕들이 잘 녹게 한 번씩 잘 저어.
지금 다 적으셨으면은 이제 각 테이블에 지금 색소가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이 색소를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는 노란색으로 적어놨고 여기 파란색으로 적어놨고 여기 빨간색으로 적어놨잖아요. 이 색깔에 맞춰가지고 이 색상을 여기 쓰시개로 한 번씩 콕 찍어가지고 색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파란색과 빨간색이 좀 많이 진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콕 하고 넣어도 좀 색이 탁해가지고 살짝 한번 콕 찍은 다음에 조금 덜은 다음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 연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계속 적어주시면 조금 약간 부족한 느낌인데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어요. 다음에는 잠시만요. 왜 너무 이렇게 빨갛지? 여긴 되게 빨간데. 다 되셨으면은 이제 이 플라스틱 컵이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 컵에 밀도가 가장 큰 게 보면 빨간색이잖아요. 이 빨간색에 설탕 6컵을 6숟가락 넣었으니까 얘를 맨 밑에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다요? 네, 다요. 색소 뚜껑들이 그리고 빨간색 다 넣으셨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설탕 많이 넣은 게 파란색이잖아요. 이 파란색을 스포이트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벽을 따라서 조심히 조금씩 흘려줍니다. 네, 다 되셨으면은 파란색 다 안 넣으셔도 되니까 다 되셨으면은 일단 이제 스포이트를 한번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물 따랐던 작은 컵 있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조금 따라준 뒤 너무 많이 따르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따르고 포인트 안에 물을 넣어준 뒤 얘를 물을 넣고 살짝 흔들어주면은 안에가 세척이 돼요. 안 흔들어주고 얘를 다시 물을 빼주면 돼요. 물을 너무 많이 얘가 원래 지금 노란색 지금 포인트 세척 다 하셨나요? 네. 다 하셨으면은 이제 노란색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내심을 인내심을 가지고 침을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얘는 오히려 너희가 다시 굴리다 보면 이렇게 각 넣으시면은 저는 약간 중간에가 검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잘 보면 침 생기는 거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이 약간 어두워지는 이유는 얘가 경계 부분이랑 그런 쪽은 어쩔 수 없이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씩 색이 변화는 있으나 층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진짜 마실 수 있는, 마셔도 맛있는 칵테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컵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음료수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다 서로 밀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 밀도가 어떻게 다른, 어느 게 더 밀도가 크고 어느 게 더 밀도가 작은지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시나요? 설탕이 몇 그램 들었는지. 네, 정답입니다. 여기 보면 당 함유량이 들어있는데요. 당 함유량을 확인을 하면은 여기 이 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칵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음료수를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고르셔가지고 칵테일을 밀도가 큰 순서대로 차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얘랑 여기 요구르트랑 성유 주스가 가장 당 함유량이 높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가장 밑에다가 놔주고 나머지는 당 함유량을 서로 그래도 차이가 좀 크게 선택을 하셔야 좀 더 차이 잘 구분이 되고 실험할 때도 잘 안 섞이니까 일단은 각자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컵에다가 조금씩 따라하시면 돼요. 그냥 탄산기를 모아주시면 마스크 이상으로 확률 높아. 네? 마스크 동생이 퍼센트랑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긴 한데. 정유 15. 처음에 그냥 넣어도 될 텐데.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하셔야 색깔 차이를 오, 직선. 어디야?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퀴즈 시간을 잠시만 가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질량 부피 그래프,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밀도가 작을수록 기울기는 크다. OX. 왜 한번 했잖아. X? 네, X입니다. 한번 고쳐보시겠어요? 밀도가 작을수록 기울기는, 클수록 기울기가 밀도가 클수록 기울기는 크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구명조끼가 물보다 밀도가 커서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안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오요? 이건 답 나왔으니까.
근데 X는 동물석의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에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을 채운 풍선은 위로 떠오르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를 채운 풍선은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뭐요? 네, 맞습니다. 공기를 밀도가 작은 헬륨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고 이산화탄소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 가스노출 경보기를 설치했을 때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PG의 경우 혹시 아까 하셨어요? 퀴즈 안 하셨죠? 네, X입니다. 이게 두 개 바뀌어야 되는데요.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의 경우 천장 쪽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LPG의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주관식 퀴즈입니다. 마지막 혹시 아까 지금까지 발표 안 한 사람 없어요? 없나? 다 하셨으면은 그럼 이제 마지막 상품 안 돼요. 마지막 퀴즈인데요. 혹시 상품 안 받으신 분?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같은 문제 읽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문제 읽고 같은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같은 양의 물에 소금 10g이 섞인 소금물 A와 30g이 섞인 소금물 B 그리고 50g이 섞인 소금물 C의 기울기 크기를 큰 순서대로 나타내면은 일단 한번 이 친구 먼저 들어보는 가위바위보 해야 돼? 그럼 두 분이서 세 명이서 다 같이 소금물 C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고 다음에 소금물 B가 가파르고 다음에 소금물 A가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밀도 지금 부피와 같으므로 현재 질량이 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큰 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진 학생 기자단의 김윤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